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법원이 완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검찰이 수년간 혈안이 되어 쌓아올린 이재명 대통령 기소의 핵심 구조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반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법정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두 판결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주요 피고인 전원을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했죠. 검찰의 시나리오는 명확했습니다. 위례에서도 이렇게 해먹었으니 대장동도 똑같다. 최종 보스는 이재명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거짓 서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검찰이 그토록 주장하던 재산상 이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33년 사업자 선정 이후 발생한 수익을 부패방지법상 범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업자 지위를 얻을 당시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고 구체적인 수익을 미리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유동규, 남욱, 정영학을 강제로 엮어서 내부 정보 제공, 민간 특혜, 천문학적 이익이라는 허구의 스토리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하게 선언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이익을 실현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들어낸 범죄 판타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명백합니다. 위례에서 범죄 이익도 없고 내부 정보 부당 이득도 아니며 특혜 구조조차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물 공여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씌울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결심 공판에서 유동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모든 행위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보고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 범죄는 우리 세 사람 욕심에서 나왔다. 이 말은 겉보기엔 자백처럼 들리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전제로 한 억지 덮어씌우기, 완전한 거짓 진술입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 구조에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검찰의 큰 그림은 이거였죠. 위례에서도 이렇게 해먹었으니 대장동도 똑같고 결국 이재명이다. 그런데 법원이 위례의 이익 구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 무죄가 아닙니다. 검찰의 연결고리가 날카로운 칼로 싹둑 잘려나간 순간입니다. 오늘 판결의 진짜 충격적인 의미는 뭘까요? 검찰의 억지 기소, 조작에 가까운 거짓 서사 만들기, 끝없는 정치 보복 기소 전략에 법원이 처음으로 단호하고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재판 재개 시기나 공소 취소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위례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대장동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기소가 진정한 범죄 수사였는지 아니면 철저한 정치 보복이었는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오인성 판사의 김건희 무죄 선고 사건입니다. 결국 고발당하고 말았죠. 그 고발 이유를 직접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라고요. 첫째, 공소장 변경 의무 위반입니다. 판사는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298조에 따라 반드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중대 범죄자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다른 법리로라도 처벌할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인성 판사는 이 명백한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무죄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실수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고의적 방치입니다. 둘째, 공동정범 법리 완전 왜곡입니다. 전체를 몰랐다는 변명은 범죄 세계에서 가장 진부한 거짓말입니다. 망보는 사람도 금고 여는 사람을 몰라도 역할 분담만 있으면 공동정범입니다. 이건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적극 가담이 없다며 무죄를 때렸습니다. 법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겁니다. 셋째,
공소시효, 악의적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은 단발성 범죄가 아닙니다. 연속된 행위의 덩어리로 보는 게 법원 판례의 대원칙입니다. 공소시효는 전체 종료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앞부분만 교묘하게 잘라내서 시효 지났다며 면죄부를 발급한 겁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분노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냥 한 판사의 실수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봐줘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탄입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힌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1심에서 살려준 그 시간, 그 기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움직이든 국회가 법관 직권남용 특별법을 진짜로 밀어붙이든 여기서 또 흐지부지 넘어가면 다음 판결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위험한 전조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충격적인 판결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님의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반응입니다. 김영수 교수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판결을 듣고 정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례 신도시 전원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검찰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의 성벽이 한 번에 무너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위례와 대장동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엮으려 했죠. 패턴이 같다. 결국 이재명이다. 이 서사가 무너졌습니다. 법원이 명확히 선언했어요. 재산상 이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업자 선정 당시 예측 불가능한 수익을 뒤늦게 범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요. 이건 단순한 법리 해석이 아닙니다.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의도가 법정에서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도 이제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가 말 안 보고 체계와 욕심은 존재하지 않는 범죄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의 무한 기소 전략이 드디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느끼고 있어요. 이 기소가 순수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었음을 말입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은 이제 거의 확정적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입니다. 위례 판결은 그 독립성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드러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인성 판사의 무죄 선고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298조는 명확합니다. 판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검사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중대 범죄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오인성 판사는 그 의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방조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일부러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 방치입니다. 김 교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공동정범 법리도 완전히 왜곡됐습니다. 주가 조작에서 계좌 제공과 수수료 약속은 분명한 역할 분담입니다. 망보는 자도 공동정범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한 판결은 법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공소시효 판단도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연속범으로 봐야 할 사건을 일부만 잘라 시효 경과로 처리했습니다. 이건 면죄부 발급입니다. 명백한 법 왜곡입니다. 이 판결이 단순한 1심 판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히더라도 이미 준 시간과 기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판결이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인물은 봐줘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 의심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김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법관 직권남용 특별법 제정도 진지하게 논의될 때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어요. 이 분노를 무시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이 두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봅니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와 일부 판사의 편향적 판단이 권력 구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정치적 보복의 전형입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권력 보호의 전형입니다.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이 정치 권력에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오늘 위례 판결은 희망의 신호입니다. 적어도 일부 재판부는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강의 자료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법정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위례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것입니다. 권력의 방패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이 판결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전원 무죄 판결은 검찰의 정치 기소가 무너진 역사적 순간입니다. 반면 김건희 씨 무죄 판결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같은 법정에서 정반대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혹한 검찰의 칼날이, 김건희 씨에게는 관대한 사법부의 방패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일까요? 국민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